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은퇴를 앞두신 분들, 그리고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만한 내용인데요. 연금 받으면 그럭저럭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현실이 전혀 달랐다는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씨, 62세. 아내 이정희 씨와 함께 평생 맞벌이 하면서 자식 둘 키우고 집도 마련하고 대출도 다 갚았습니다. 성호 씨는 공무원이었고 아내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어요. 그렇게 3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부부죠. 은퇴를 앞두고 성호 씨는 이런 계산을 했답니다. 이제 됐다. 집도 있고 빚도 없는데 연금 나오면 충분히 살 수 있겠지. 실제로 성호 씨의 계산은 이랬거든요. 국민연금 180만 원 정도 나오고 퇴직금 2억을 적금에 넣어두면 이자만으로도 월 5만 원은 나올 테니까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내 이정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퇴 전 마지막 날 급식실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그동안 정말 고생했으니까 이제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우리 나이에 무슨 큰 돈이 필요해? 두 분 다 소박한 꿈이었어요. 매주 한 번씩은 외식도 하고 1년에 2번 정도는 국내 여행도 하고 손자 생기면 용돈도 좀 주고 그런 평범한 은퇴 생활을 꿈꿨거든요. 그런데요, 은퇴하고 3개월이 지나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처음엔 은퇴 기념이라면서 이것저것 사다 보니 돈이 좀 나간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매달 통장 잔고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어요. 성호 씨가 처음으로 위기감을 느낀 건 은퇴 후 6개월째였답니다. 매달 가계부를 대충 써왔는데 그날은 정확히 계산해봤거든요. 들어오는 돈 국민연금 180만원, 퇴직금 적금 이자 5만원. 나가는 돈을 계산해보니 깜짝 놀랐어요. 관리비만 25만원, 전기 가스 수도가 20만원, 보험료가 30만원.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75만원이에요. 그런데 식비가 문제였어요. 예전엔 50만원이면 충분했는데 요즘엔 70만원도 모자라더라고요. 이상하네. 예전보다 더 먹는 것도 아닌데. 성호 씨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장 보는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 예전이랑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그러자 아내가 한숨을 쉬면서 답했어요.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삼시세끼 다 차려줘야 하잖아요. 예전엔 아침은 대충 점심은 밖에서 먹었는데. 그리고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요? 정말로 마트만 가봐도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이정희 씨가 평소처럼 장을 봤는데 예전 같은 양을 샀는데도 계산대에서 23,000원이 나온 거예요. 달걀 한 판이 8,000원, 고등어 한 마리가 5,500원. 예전엔 만원이면 반찬 두세 가지는 만들었는데 이젠 만원으로 뭐 하나 사면 끝이네요. 그날부터 마트 갈 때마다 계산대 앞에서 이거 얼마나 나올까 걱정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성호 씨도 편의점 커피 1,500원도 망설이게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부부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거든요. 여보,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어때요? 우리 결혼 35주년이잖아요. 비수기라서 항공권도 싸다던데 패키지로 하면 1박 2일에 1인당 15만원 정도래요. 성호 씨는 젓가락질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행은 무리야. 항공권이 15만원이면 2명이 30만원이고 거기서 밥 먹고 기념품 사고 하면 50만원은 훌쩍 넘을 텐데 안 돼. 그 말을 듣고 아내의 표정이 확 어두워졌어요. 젓가락을 툭 내려놓으면서 말했답니다. 그럼 대체 언제 가요? 당신 은퇴하면 여행 다니기로 했잖아요. 그동안 바빠서 못 갔다. 돈 모아야 해서 못 갔다. 그 약속 한 번도 지킨 적 없잖아요. 성호 씨도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때와 지금이 같아? 지금은 물가가 이런데 여행이 우선이야? 생활비부터 맞춰놓고 생각해야지. 아내도 지지 않고 대답했어요. 생활비. 그럼 우린 언제까지 돈 걱정만 하고 살아요? 이렇게 살려고 그동안 고생한 거예요? 그날 밤 두 분은 서로 말을 안 하고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3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적은 거의 없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겼어요. 먼저 성호 씨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당이 좀 높게 나온 거예요. 의사가 추가 검사를 권해서 받아봤더니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큰 병은 아니지만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병원에 와야 한다는 거예요. 보험 들어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산해보니 본인 부담금만 15만원씩 나가더라고요. 예산에 없던 지출이었죠. 그 다음 달엔 더 큰일이 생겼어요. 오래된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난 거예요. 겨울이라 급하게 수리를 불렀는데 기사가 와서 보더니 부품이 너무 오래되어서 교체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올까요? 부품값이랑 공인비에서 5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성호 씨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답니다. 50만원. 한 달 생활비의 4분의 1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혹시 조금 더 써도 되는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바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날 밤 성호 씨는 밤잠을 설쳤답니다. 휴대폰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계산해보니 이 속도면 정말 5년 안에 모아둔 돈 바닥나겠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두 분의 일상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마트 가는 게 즐거웠던 이정희 씨는 이제 장보기가 스트레스가 됐어요. 필요한 걸 카트에 담아놔도 계산대 앞에서 카드 긁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어느 날은 사과를 담았다가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라서 다시 빼더라고요. 사과 6개에 12,000원이라고? 개당 2,000원씩이네. 담아둔 과일을 다시 빼고 세일하는 제품만 찾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스스로에게 화가 나더라고 해요. 내가 이 나이에 달걀 가격 보면서 고민할 줄은 몰랐네. 성호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엔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안 가게 되더라고요. 친구가 야 요즘 왜 안 나와? 하면 집에서 커피 마시는 게 낫더라라고 둘러댔지만 실제로는 커피값 5,000원이 아까워서였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부부관계도 점점 나빠졌어요. 대화를 해도 돈 얘기만 나오니까 서로 피곤해졌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죠. 그런 생활이 계속 이어졌을 때 변화의 계기가 생겼어요. 이정희 씨가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벽보를 하나 봤거든요. 시니어를 위한 가게관리 특강 슬기로운 노후 생활을 위한 실전 노하우. 처음엔 이런 강의가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집에 있어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가봤다고 해요. 강의실에 가보니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20명 정도 앉아있더라고요.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강사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강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 생활비가 예상보다 많이 든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20명 중에 18명이 손을 들었어요. 이정희 씨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면서 약간 안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작정 아끼기만 하면 삶의 질이 떨어져요. 똑똑하게 아끼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강사가 실제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설명하는데 정말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흥미진진하게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오늘 강의에서 노후 생활비 줄이는 법을 들었는데 우리도 해볼까요? 다른 분들도 우리랑 똑같은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날부터 두 분은 본격적으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 달 써보니까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정확히 보이더라고요. 제일 먼저 보험을 점검했어요. 똑같은 보장이 중복된 게 3개나 있어서 정리하니까 월 12만원 절약. 통신비 결합 상품으로 바꿔서 3만원, 각종 구독 서비스 정리해서 10만원. 가장 재미있었던 건 집 앞 텃밭이었어요. 상추, 쑥갓, 깻잎을 키우니까 한 달 반찬값 5만원 절약에 운동도 되고요. 성호 씨가 말했어요. 이거 키우는 재미가 쏠쏠하네. 이렇게 3개월을 해보니까 매달 40만원 정도가 절약됐어요. 4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정희 씨가 계산기 두드리면서 말했어요. 여보, 이 돈이면 우리 1박 2일 여행 갈 수 있겠는데? 성호 씨도 이번엔 반대하지 않았어요. 절약해서 모은 돈이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네. 그럼 제주도 말고 가까운 데부터 가볼까? 두 분이 선택한 건 단풍 여행이었어요. 기차 타고 내장산까지 당일치기로 다녀왔는데 경비는 둘이 합쳐서 8만원 정도 들었어요. 오랜만에 함께 여행을 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해요. 단풍도 예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이렇게 조금씩만 아끼면 하고 싶은 건 조금씩 할 수 있겠네요. 성호 씨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답했어요. 그러게, 내가 괜한 걱정만 했나봐. 방법이 있었네. 집에 돌아와서
여행 사진을 정리하면서 두 분 다 오랜만에 환한 웃음을 지었다고 해요. 그 이후로는 두 분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달 첫째 주에는 가게 회의를 열어서 지난달 지출을 점검하고 이번 달 계획을 세워요. 이때는 서로 하고 싶은 것도 얘기하고 우선순위도 정하고, 예를 들어 이정희 씨가 다음 달에 친구들이랑 부산 여행 가고 싶다 하면 성호 씨가 그럼 이번 달 외식은 조금 줄이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는 거예요. 텃밭도 점점 규모를 늘려서 이제는 고추, 토마토까지 키우고 있어요. 이웃들이 부러워한다면서 씨앗을 얻어가기도 하고, 성호 씨는 이제 동네 카페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다만 매일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정도만 가는 거죠. 그것도 아침 시간대에 가서 모닝커피를 마시면 조금 더 싸거든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첫째,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성호 씨 부부처럼 은퇴 후 소득과 지출을 매달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세요. 막연하게 버틸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예를 들어 한 달치 모든 지출 영수증을 모아보고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눠서 분석해 보세요. 고정비는 줄이기 어려우니까 변동비부터 손을 대는 거죠.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도 월별로 비교해 보면 절감 포인트가 보여요. 성호 씨네는 이렇게 해서 월 5만 원을 절약했거든요. 둘째, 작은 절약이 정말 큰 여유를 만듭니다. 모든 걸 다 줄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부터 찾아서 줄이면 돼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각종 앱, 중복된 보험 상품들 같은 보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거의 이용하지 않는 헬스장, 골프장 회원권, 연회비만 나가는 프리미엄 신용카드, 습관적으로 하는 고가 외식, 이런 걸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월 20에서 30만 원은 충분히 절약할 수 있어요. 대신 절약한 돈은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써야 해요. 그래야 절약이 지속 가능해지거든요. 셋째, 부부가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사람만 고민하고 절약하면 갈등만 깊어져요. 성호 씨 부부처럼 함께 목표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나누면 오히려 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매월 한 번씩 가게 회의를 열어서 지난달 지출 점검, 이번 달 계획과 목표 설정, 서로 하고 싶은 일 공유, 여행, 취미 등 공통 목표를 위한 저축 계획, 이런 식으로 하면 절약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함께하는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성호 씨 부부처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같은 물가 상황에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에요. 연금만으로 여유롭게 살기는 정말 어려운 시대거든요. 하지만 성호 씨 부부가 보여준 것처럼 똑똑하게 접근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주민센터 강좌도 좋고 복지관 프로그램도 있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은퇴 준비 경험이나 절약 노하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함께 슬기로운 노후를 준비해봐요. 다음에도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